제티와 함께하는 회계원리 시간, 여러분 제하. 네, 안녕하세요. 회계원리 벌써 7번째 시간.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8번째, 9번째 수업이 될 거예요. 수업이 그동안 너무 길다 보니까 쌤이 한 번에 찍었던 거를 조금씩 나눠서 수업 영상으로 올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루즈해졌다라는 거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우리가 거래와 회계의 순환과정 제2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오늘은 무슨 내용에 대해서 배우는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회계의 순환과정에 대해서 한번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에서의 순환과정은 무엇이냐? 처음에 무언가 시작해가지고 단계를 거쳐서 끝을 갖다, 그리고 나서 끝난다 라는 게 아니라 순환이란 말 자체는 서클이라고 하죠. 다시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회계의 순환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에서의 순환은 기업이 정한 기간 동안, 대체적으로 회계에서는 얼마나 잡는다고 했어요? 그쵸? 1년이라고 했죠? 대부분이 1년으로 많이 잡는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1년이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계에서 이제 기업에서 잡는 기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거래의 발생 여부부터, 거래가 발생한 것부터요, 재무제표의 작성까지, 한마디로 재무제표라고 하면 5가지가 있었죠? 한번 볼게요. 재무 상태표, 그쵸? 다음 손익 계산서, 다음 현금 흐름표, 그리고 자본 변동표, 마지막으로 주석. 이 5가지까지 작성을 하는데 이거를 반복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순서가 있다라는 건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뭐가 발생해야 된다고요? 여기 위에도 나와 있다시피 거래가 발생해 줘야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회계상의 거래, 일상생활에서의 거래, 이런 식으로 거래가 발생을 해주게 되는데, 이 중에서 회계상의 비거래일 경우에는 회계가 되지 않죠. 여기서 그냥 끝난다라는 거고요. 만약 이제 회계상의 거래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분계장에 분계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회계상의 거래가 충족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분계장이라는 곳에 분계를 하게 되는데, 분계는 무엇이냐? 좀 이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분계장에 분계를 했으면은 이제 총계정원장에 정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분계장에 분계를 한 각각의 분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한 번에 다 모아가지고 전체를 기록한다 해가지고 정기, 구를 전자에 기록할 기, 이렇게 좀 이따 이것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기를 하게 되고요. 이거를 우리가 사전 절차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제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총계정 원장에 있는 이 내용을 토대로 시산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는 아직 수정을 보기 전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모든 것을 그냥 작성만 우선은 해 놓은 거다. 그리고 나서 결산 정리 분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결산 정리 분계라는 것은 여기에 작성된 내용들 중에서 잘못된 내용들을 찾아내고 수정을 보고 그 다음에 오류사항을 고쳐나가는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을 본 시산표를 다시 작성을 하게 돼요. 이거를 결산 예비 단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장부를 마감하게 되겠죠? 장부를 마감하고 나면은 재무제표까지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재무제표 그 5가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그 다음에 그것들을 공시해주는 주석, 이렇게 하면서 결산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걸 절차를 결산 단계라고 하지만 이렇게 예비 단계, 그 다음에 결산 진행 단계 이런 식으로도 나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뤄지고 그 다음 연도가 되면은 작성한 걸 토대로 또 이어지겠죠. 거래가 재무상태표는 그대로 그 다음 단기, 차기로 이어지지만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장부가 결산이 끝나고 나면은 영원으로 다시 바뀌게 된다는 점, 이 두 가지의 차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분계란 그럼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눌 분, 그 다음에 끼일게, 나눠서 뭔가를 끼이게 작성한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한마디로 거래의 내용을 우리가 아까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맨 처음에 발생한 거래의 발생, 그 다음으로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계속 배워왔죠. 차변이라는 것과 대변, 차변은 왼쪽에, 대변은 오른쪽에 이렇게 나누어서 기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걸 바탕으로 기입을 하느냐? 지난 시간에 배운 거래의 8요소, 그리고 거래의 이중성, 이거를 토대로 차변과 대변에 나누어 기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즉, 거래가 발생하면은 최초로 회계 기록을 하는 절차다라는 겁니다. 거래가 발생한 것까지는 우리가 아직 회계로 진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왜냐? 아까도 말했다시피 회계상의 거래, 회계상의 비거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거래 발생은 그 두 가지 다 포함을 하지만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제 이렇게 분계로 작성, 실질적인 회계로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회계를 기록하는 절차로 거래의 8요소에 의해 각 계정,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쵸? 이 5가지의 증가와 감소, 발생 여부에 따라 거래의 8요소가 나뉘게 된다고 했는데, 이 8요소에 의해 각 계정과 금액을 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래 내용을 보고서 이 거래는 이 계정으로 활용을 하면 되겠구나, 금액은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나누어서 차변과 대변에 기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계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죠. 분계 절차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무엇부터 해줘야 돼요? 당연히 지난 단계에서 발생한 거래부터 확인을 해줘야 되죠. 왜냐? 이게 회계로 입력이 가능한 거래인가, 아니면 회계 입력은 안 되는 거래인가, 이 거래를 확인하고 그 거래 여부에 따라서 계정 과목까지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 계정 과목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주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거래 계정 과목들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나눠가지고 거래의 8요소에 맞춰가지고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 이건 부채의 감소니까 차변, 이건 자본의 증가네, 대변, 이런 식으로 차변과 대변에 나누어서 기록을 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 기록을 했으면은 이제 금액을 파악을 해줘야겠죠. 이거는 얼마의 거래가 발생을 했구나, 이 금액이 작성되면 되겠네. 이때는 거래의 이중성에 맞춰가지고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합계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품을 구입하면서 대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을 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단계를 첫 번째 단계부터 확인해 볼게요. 거래 확인, 상품을 구입했다. 그것도 10만 원에 구입을 했네. 대금으로는 현금으로 지불을 하였다. 이렇게 거래를 확인하였습니다. 그쵸? 상품 구입, 현금 지불.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계정 과목도 정해줘야 되죠. 상품을 구입. 우리 계정 과목표 여러분 들고 있나요? 그 계정 과목표를 보면은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어디에 있나요? 그쵸? 자산 중에서도 재고 자산 여기 안에 있었네요. 아, 그렇다면은 이거는 자산이네. 구입을 했으니까 그 자산이 증가를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또는 현금으로 지불을 하였다. 지난 시간에도 너무 많이 배웠어요. 현금으로 지불을 하였다라는 것은 현금이 나갔다. 현금은 자산. 그 중에서도 당자산 안에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전에 한 거 거래 판료소 상품 구입 자산의 증가라고 했죠. 그렇다면은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오죠. 차 해가지고 뭐가 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증가한 품목인 상품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금을 지불, 현금이 빠져나갔네. 그렇다면은 자산의 감소네. 대변에 현금이 오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품의 구입은 상품의 증가, 그 즉슨 자산의 증가가 되는구나. 그 거래 판료소를 떠올리면 자산의 증가는 차변, 현금의 지불은 현금의 감소를 말하는구나. 그렇다면은 이거는 자산의 감소가 되겠구나. 자산의 감소는 거래 판료소에 의해 대변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로 우리가 이거를 작성을 했어요. 근데 금액을 봐야 된다라고 했죠. 금액을 보니까 우리가 얼마라는 금액이 왔다 갔다 했어요. 10만 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품 옆에다가 10만 원. 그의 거래 이중성에 의해서 현금 또한 10만 원.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은 분계가 하나가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차를 걸치니까 금방금방 해낼 수 있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걸 보지 않고서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이 예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방금 배운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부터 볼게요. 현금 10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을 했대요. 그렇다면 현금을 보통예금으로 가져갔으니까 현금이 빠져나갔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어떻게 됩니까? 뭐 감소가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통예금이라는 계정 과목 여러분 자산 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쵸? 당자자산 안에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증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래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현금 그리고 보통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사용된다는 거 이렇게 파악이 되었고요. 같이 한 번에 계정 과목 현금 보통예금으로 사용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또 같이 한 번에 2번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현금이 나갔으니까 감소, 이거는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보통예금, 자산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 이런 식으로 2번 내용까지 한 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차변에 뭘 적어주면 돼요? 자산의 증가인 보통예금, 대변에는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3번 내용 이제 뭐였어요? 거래의 금액을 파악을 해줘야 되죠. 얼마가 왔다 갔다 했습니까? 보니까 10만 원이란 금액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10만 원, 대변에 10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은 1번 풀이가 완료가 된 겁니다. 2번 풀이도 한번 볼게요. 종업원에게 급여 100만 원입니다. 이거는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거래를 우리가 파악을 했죠. 여기서 종업원에게 급여, 지난 시간에도 많이 배웠죠? 급여라는 비용의 계정 과목이구나.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나갔네. 비용의 발생, 현금의 감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1번, 2번 내용 한 번에 파악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바로 적어 볼게요. 비용의 발생은 어디로 오게 됩니까? 차변으로 오게 되죠. 이게 기억이 안 날 때는 그 반대 거래인 이것부터 파악을 해보세요. 자산의 감소니까 현금 바로 여기에 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렇다면 우리가 거래 이중성, 그 다음에 거래 판료소, 이거를 떠올려 보면은, 회계의 판료소를 떠올려 보면은 대변에 입력이 됐으면은 하나는 무조건 차변에 입력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급여가 어쨌든 간에 여기로 온다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액을 파악을 해야 되죠. 금액 보니까 바로 100만 원 나와 있네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 3번. 영업용 건물을 구입을 했대요. 대금은 2천만 원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 아직 지급은 못한 겁니다. 그쵸? 그렇다면 이 거래를 파악을 했고 이제 계정 과목을 찾아볼까요? 영업용 건물, 그러면은 계정 과목 뭐로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쵸? 일반 유형 자산에 있는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을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자산의 증가네요. 나중에 지급, 그러면 외상 매출금인가? 또는 외상 매입금인가?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 외상 매출, 외상 매입, 받을 어음, 지급 어음, 이거는 상거래에만 발생이 된다라고 했고, 일반 매각거래에서는 미수금, 미지급금, 이 두 가지를 활용한다고 했죠. 우리가 지급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지급금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찾아냈으니까 차변, 대변 또 나눠야겠죠. 차변은 우리가 뭘 구입을 했습니까? 건물을 구입했네요. 그러니까 건물이 늘어났어요. 건물은 자산, 자산의 증가는 차변. 건물을 이렇게 써주게 되고요. 다음 대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가 늘어났어요? 아직 지급하지 못한 돈이 늘어났죠. 부채의 미지급금, 이거는 부채의 증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의 증가는 대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3번 내용인 이제 금액을 파악을 하면은 얼마라고 적혀 있어요? 2천만 원. 그쵸? 이렇게 3번 내용도 풀게 됩니다. 4번 한번 볼게요. 상품을 구입했대요. 아까 그 전에 풀었던 example 그 예제랑 똑같네요. 그러면서 어음으로 발행했대요. 이번에는 뭐죠? 이제는 상품을 구입한 거는 상거래다. 그렇다면 어음이 나왔으면은 받을 어음 또는 지급 어음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품을 구입했으니까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음으로 발행을 하였다. 우리가 구입하면서 발행을 해준 거죠.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급어음이 된다. 그렇다면은 차변에 상품이라는 재고 자산이 증가를 하게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 대변에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증가를 했네요. 우리가 지급을 못했으니까 아직은
이렇게 부채의 증가로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금액은 얼마입니까? 20만 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4번 문제도 파악이 된다라는 겁니다. 5번, 마지막 5번 예제풀이를 볼게요. 직원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직원 교육 활동으로 하는 거를 뭐라고 했어요? 교육 훈련. 그거는 비용에 해당하는 교육 훈련비로 해당이 되겠구나. 왜냐, 여기다가 비라고 쌤이 정확히 말해줬잖아. 교육비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파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교육 훈련비. 그거를 뭐로 지급을 했대요?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이제는 현금의 지급은 자산의 감소라는 거 여러분들이 바로 파악할 수 있죠? 공간이 없어서 여기다 좀 너무 내려가서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차변의 비용의 발생인 교육 훈련비 그리고 대변의 현금의 지급이니까 현금 금액은 얼마입니까? 보니까 50만 원. 이렇게 우리가 분계라는 것을 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프라인 계약을 하는 순간 쌤이 첫 번째 시간엔 뭐 본다고 했어요? 개정 과목 시험을 본다라고 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분계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